예술동자 윤도령, 작두만신 윤이화, 별상도령, 글문도사 김문정. 이들의 불꽃 튀는 영적 전쟁이 지금 시작됩니다. 여자 목소리, 애기들 뛰어다니는 소리. 환청이랑 환각을 너무 많이 보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순식간에 칼 베는 소리가 들리더니 피바다처럼 돼 있었어요. 나 때문에 애가 이런가 보다 말리지를 못하겠더라고. 신명의 발전이 컸고 장군님의 발전도 굉장히 컸고 신들이 갈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두 분이서 같이 진행을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게 조회수가 돈이니까 자기들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고. 달라지는 거는 없더라고요. 악령에게 모든 걸 빼앗긴 소녀. 오라고만 하고 가라고만 하고 내가 걔는 가만 안 둘 거야. 그녀는 귀신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지. 악령의 표적이 된 그녀의 사연이 잠시 후 공개됩니다. 미스터리 서클. 오늘은 영적 문제를 겪고 있는 사례자를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겪어온 영적 고통으로 인해 많은 방황을 하며 삶의 의지를 잃어버렸다는 사연으로 제보해 주셨는데요. 특히 이번 사례자의 경우 무당 3인의 회의 끝에 솔루션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솔루션을 먼저 진행한 사례자입니다. 그럼 사례자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계속되는 환청과 환시를 비롯한 영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례자 22세 진예원. 어떤 증상 때문에 미스터리 서클로 제보를 하게 되셨어요? 환청이랑 환각을 너무 많이 보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래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영적 증상 중에 사례자를 가장 힘들게 한 거는 어떤 증상이 있나요? 환청, 한청. 네, 어떤 게 제일 많이 들려요? 여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네, 성인 여자랑 그다음에 아이들, 애기들 뛰어다니는 소리.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께서는 그동안 우리 따님께서 영적 고통을 겪는 딸을 지켜보시는 어머니 마음도 편하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글쎄요. 속만 상했죠, 많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네. 잠도 못 자고 가위도 많이 눌리고 밤에 좀 활동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신이 조금 이상했나?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얘가 무슨 말을 하면 또 맞아. 부모로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자기가 진짜 뭐 이런 길을 안 가서 이러나 보다 하고 애가 그런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 다툼도 많았어요, 저하고. 내가 생각을 하지 마라 해도 애가 그쪽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조그만 일도 내가 그걸 안 해서 그래. 더 심해진 것 같아. 우리 어머니께서는 무당 일을 좀 하셨잖아요. 안 하셨어요, 전혀? 하지는 않았어요. 내림만 받으신 거예요? 예. 내림만 받고 집에다 모셔놓은 거예요? 예. 무당 일 안 해도 신령님을 모셔놨었잖아요. 딸의 치유를 위해서 혹시 어머니가 어떤 노력을 하신 거는 있으세요? 그냥 빌기만 하죠, 뭐. 받으신 선생님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주변에 아시는 무당이 있어서 내가 뭐 다른 방법을 좀 써봤던지 이런 거는 없으세요? 없었어. 없어요. 한편으로는 미안하니까 나 때문에 애가 이런가 보다. 난 참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안 했으면. 근데 말리지를 못하겠더라고. 미안한 감에. 그래. 네가 이거라도 해서 마음이 조금 그거 하면 해라. 그래서 허락하게 됐어. 사례자는 4년 전 타 채널에서 진행하는 신테스트 의식을 받은 적이 있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테스트를 받을 당시에 선생님들에게 어떤 조언을 받으셨어요? 조상부터 좀 이렇게 정리, 군용 같은 걸 해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일단 조상 먼저 좀 이렇게 상을 차리거나 그걸 먼저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없었어요. 환청이 더 심해지고 더 많이 보이고 더 방황을 많이 했어요. 아, 그쪽에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빙의도 있고 신의 바람이다. 저보고 이제 와보라는 거예요. 본인들처럼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선생님을 하실 분이라고. 근데 왜 그러고 사시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전에 네. 다른 이제 무당 선생님의 개인 채널에서 본인 스스로 좀 안타깝고 상처를 받을 법한 일이 있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있을 솔루션에 대해서도 분명히 걱정을 하셨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조회수나 그런 걸 따져갖고 완전 이게 정신 나가는 사람처럼 그 정도의 증상이 아니면 자기들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보라고. 일단은 보는 사람 조회수가 돈이니까 일단은 자기도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고. 완전 이렇게 정신 이상자 누가 봐도 그 정도는 돼야지 자기들도 이제 돈이 되니까. 이번 사례자를 위해서 윤두령 선생님께서 솔루션을 맡아주셨는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해주셨나요? 우선 우리 사례자는 나이도 일단 아직 너무 어리고 사례자의 어머니가 어찌됐든 무당 생활을 하셨고 또 그 집안의 어머니 말고도 무당이라고 신당을 차려놨다가 또 휴식처럼 또 잠정을 타고 계신 분이 계시죠. 집안 내력을 무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사례자가 솔루션을 할 때 어머님도 저는 동참을 해서 같이 솔루션을 하길 바랬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사례자 혼자서 외로운 솔루션을 해야만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해줘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례자가 굉장히 이런 잠재적으로 정신적인 문제도 있었고 심적으로 상처를 받았던 것도 분명히 있었고 사실 영적인 문제나 신의 벌전은 그 이후였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맥락들을 잘 잡아서 정리 정돈만 잘 해주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그 중점에 맞춰서 솔루션을 했던 거예요. 잠시 후 쌓였던 거 내 증상들을 좀 알아줬으면 해서. 고통에 빠진 그녀를 위한 긴급 솔루션. 남자. 너 혼자 아니잖아. 그녀를 향한 영가들의 탐욕. 어머니 한 잔만 마시고 가야 돼. 영가들에 맞서는 윤도령의 강력한 퇴망식. 나 보내서 못 가. 보냈어. 그녀는 귀신에게 빼앗긴 인생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귀신의 인형이 된 그녀의 솔루션이 지금 시작됩니다. 진예원 사례자를 위한 솔루션 당일, 그녀는 무당 3인의 판단에 의해 진단에 앞서 솔루션을 먼저 진행하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어머니의 건강 문제로 혼자 솔루션에 참석한 그녀를 맞아주는 윤도령. 어떤 증상이 제일 심해요? 자꾸 들리고 자꾸 몸이 아파요. 목이 메이고 갑자기 열이 확 오르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나 해가지고 정신과 약도 계속 먹고 고등학교 때부터 들린다면 어떤 게? 자꾸 할아버지 목소리 들었다가 할머니 목소리 들었다가 애기들이 또 뭐 뛰어다니는 소리도 들리고 뭐해라 들렸을 때 그 어른들의 목소리가 네. 어떻게 뭐라고 들려요? 말을 해요? 술 사와라 그러고 할머니는 정신 차려라 이러면 안 된다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그러고 애기들은 자꾸 뛰어다니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17살 때 본격적으로 정신과 약 먹고 지금도 그 약 먹고 자는데 효과가 없어요. 근데 여기 오기 전에 며칠 거의 3일 전부터 갑자기 알아누워가지고 열이 39.5도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네. 이 집에 네. 신벌전이라는 게 좀 큰 것 같아. 신벌전. 네. 우리 집의 조상 중에서 네. 깨끗하게 가지 못한 조상의 자리도 분명히 무시를 못해요. 자, 청춘에 네. 간망자 네. 또 있고 네. 자살을 해서 이게 농약 같은 네. 제초제 같은 네. 뭔가를 자시고 네. 또 가신 분도 있단 말이야. 아마 본인이 이런 영적 증상을 이 정도로 느낄 정도면 우리가 농약 먹으면 타들어가는 느낌 있죠. 네, 그게 제일 심해요, 증상. 그쵸. 네. 이런 느낌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네. 이 정도의 영적 증상이면 엄마 외가부리도 그렇고 내 친가부리도 그렇고 이 신의 줄기가 굉장히 많이 뻗쳐 있는 데다가 네. 엄마 쪽에서 또 내 친가 쪽에서 소위 말하면 신을 모셔서 응? 네. 따라든 네. 애기들 네, 맞아요.
네. 애기들. 거기에서 따라든 애기들. 그리고 예원 씨가 지었죠. 네. 응? 네. 그렇죠. 네. 그 태아 피 묻은 애기 피령도 무시를 못해. 네. 그리고 엄마 쪽에 모셔졌던 애기, 친가 쪽에서 모셔졌던 애기, 네. 신의 애기들, 애기들도 무시를 못하고. 네. 자, 그리고 주태배기, 네. 술, 네. 응? 네.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이 본인한테도 스스로가 막 들린다라고 했을 때 뭐 술 사와라 뭐 이런 식으로 네. 이 조상에서 네, 그 모습도 이런 게 보여요. 그쵸, 이런 조상이 보면 주태배기, 네. 맞아요. 술로 간 망자. 그리고 청춘에 간 남청춘도 있지만 여청춘도 있어요. 여청춘은 자 쉽게 말하면 못 입고 못 먹고 결혼 못 하고 간 망자. 네. 자, 이 망자가 오면 본인한테 어떡할까? 못했던 거 그대로. 그쵸? 네. 이쁜 거 사게 하고 네. 바르게 하고 네. 치장하게 하고 어느 순간 거울 보면서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이러고. 치장하게 하고 그리고 나이가 지금 되게 어리잖아요. 네. 그런데도 소위 예를 들어서 남자를 네. 만나게 한다든지 네. 결혼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마음들을 자꾸 끌고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네. 당신이 못했던 거를 나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계속 하게끔 만드는 거죠. 이런 조상령들이 전부 다 한데에 모여서 묘사를 주고 변사를 주는 꼴이다. 거기에서 본인은 지금 농락을 당하고 있는 꼴인 거예요. 이 정도면 무당집에 다녔을 때도 네. 신받아라. 네. 하는 얘기도 엄청 많이 그쵸. 많은 여러 군데 가봤는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지금 있는 걸 알아줬으면 하는데 그 속에 있는 걸 못 알아주고 못 알아채니까 솔직히 가기는 싫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쪽에 가면은 누구보다 더 잘할 자신도 있다고 또 생각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건 아닌데 이 생각도 들고 반반이에요. 부정치기 의식으로 시작된 그녀의 솔루션. 오랜 시간 겪어온 영적 증상으로 많은 부정이 예상되는 상황이기에 윤도령은 여느 때보다 신중하게 그녀의 부정을 확인하는데 그 순간 반응을 보이는 그녀의 모습에 윤도령은 자리를 옮겨 그녀를 안정시키고 과연 그녀의 치유를 위해 윤도령이 준비한 솔루션은 무엇일까? 나이가 너무 어려서 사실은 테마라는 거를 생각을 안 했었어요. 정말 이 아이가 신인지 아닌지 혼란하지 않게끔 명확하게 답을 먼저 주는 게 맞겠다. 가지고 있던 영적 증상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신적인 것과 조상적인 것 그런 틀 안에 갇혀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한테 내면에 갇혀진 풀지 못했던 한설인 것도 같이 풀어주었으면 좋겠다. 정말 각기 다른 한과 원을 다 풀게 해서 진짜를 좀 찾아야겠다. 영가들의 한 맺힌 웃음소리. 그녀가 겪고 있는 많은 영적 증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신명을 청배하는 윤도령. 그의 의식이 시작되자 그녀는 긴장하는데 잠시 후 윤도령에게 전해진 신명의 응답. 과연 신명을 통해 밝혀질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 너하냐 너희가 중에 왜가 존존으로 신을 모셨다가 엎은 벌전이 수두룩 거고 엄마도 병원에 치레를 지고 아빠도 병원에 치레를 지고 내 딸은 어냐 집구석에 있는다고 헌들 인간 구실 못하고 산송장처럼 허수아비 같은 인생을 보내면서 귀신의 농락을 당하고 조상의 농락을 당하고 신의 바람에 휘둘리면서 빛나는 청춘을 낭비하고 허성 세월을 보내고 있단다. 너희 외가에 살아있었던 사람들 너냐자 신명의 벌점과 고락으로 내 죽음으로 대신하면 그걸로 끝날 줄 알고 자기의 죽음으로도 갚지 못하는 그 업을 너냐다 엄마가 받고 아빠가 받고 너냐다 이모들이 받고 외가부리를 보면 다 하나같이 어냐다 뿌리뿌리 흩어져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우리 자손 나비가 왜 이렇게까지밖에 살 수가 없는지가 너무나도 훤히 보여. 그녀의 또 다른 문제를 밝히기 위해 의식을 이어가는 윤도령.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문제가 더 존재하는 걸까? 소본양인데 저는 어냐다 우리 자손이 지금 동남 서북 어느 좋은 터전을 들어가도 이 증상이 어냐다 없을 수가 없구나. 어? 우리 자손한테 머리에 양어깨에 손과 발에 가시가 돋쳐서 만조상이 어냐다 입을 벌리고 길을 어냐다 열려서 너 어냐다 따라들고 묻어더니 형국이 되어놨으니 어느 한 터전이라고 내가 가서 자리를 잡는다고 한들 어? 이상 증세가 없거냐 안 보이가냐 안 들리가냐 어? 나 어냐다 대신 할머니가 와서 방울이라도 흔들고 부채라도 흔들어서 아가를 구슬펴주고 살펴주고 손이라도 잡아주면 아 어냐다 진짜로 신이 왔는가 보다라고 하겠지만은 이거는 무슨 꼭두각시도 아니고 와가지고 어냐다 술 먹이고 아 어냐다 이것도 사라 저것도 사라 얘 어냐다 괜히 어냐다 여청순 망자가 앞을 서서 자기가 해보지 못한 원풀이 한 풀이를 이 자손을 대신해서 빌어서 하고 있고 너 어냐다 오늘날에 자기 목숨 실에 끊고 간 망자는 쓰라림을 주고 속이 타들어가는 어냐다 연병궁사를 주니까는 보상과 귀신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저 터던 저마전에서 너 어냐다 허수아비하니 허수아비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해. 그러니 오늘날에 너 어냐다 공판기판 잘 지어서 북은 바람 저어가고 북은 터전마전 문 잘 열고 가신다라 여쩌라시. 신명의 응답을 전한 뒤 그녀의 또 다른 문제를 감지한 윤도령. 과연 그는 어떤 신명의 응답을 전하게 될까? 안녕하세요. 산신이랑 선왕이랑 오늘 마지막이라 해서 그냥 갈려 했는데 인사라도 하고 가야죠. 근데요 애기씨들이 말 안 한다고 했는데 헛살았어요. 그리고 너무 집안이 엄마 아빠가 힘들고 집안에 그런 풍파가 많고 엉뚱한 거에만 합리화하면서 자기 그냥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합리화하면서 엉뚱한 데 가서 시간만 뺏기고 간절해야 돼. 사람이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내가 오늘 여기에서 시간 때우고 가는 거 알고 내가 여기 와가지고 정말 단단하게 답을 얻어서 정말로 내가 내 인생 살 수 있게끔 씩씩하고 단단하게 걸어 나갈 수 있는 마음을 길러야 된대. 알았죠? 네. 나도 해요. 그녀의 의지를 확인하는 동자신령. 그동안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아왔던 걸까? 열나는 게 최근에 심해졌었어요. 갑자기 열이 40도 가까이 나고 밖을 못 나갈 정도로 온몸이 아픈데 그래서 MRI 다 찍고 엑스레이 다 찍어봤는데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꿈에서도 보이고 실제로도 보이고 들리고 하니까 어느 순간 믿게 되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위에 엄마가 신당을 모셨다가 엎었던 그 벌이라는 게 이 집안에 일단 잔존을 했고 삼촌자도 신당을 방치해놓고 그냥 병치레만 하고 있는 꼴이나 진배가 없는데 어른들이 신의 벌전을 갖고 있고 더 이상 꺾어 칠 게 없으니까 얘 말고는 이 집에 유일하게 남은 칠 수 있는 수단이 우리 사례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례자를 계속 건드는 거죠. 손녀야, 저승가자. 신령을 통해 원인을 확인한 뒤 이제 그녀에게 숨어있는 영가들을 찾아 퇴마할 차례. 윤도령이 영가들을 자극하자 그녀는 반응을 보이는데 그 순간 그녀에게 확인된 이상기운. 혹시 그녀 안에 있는 많은 영가로 인해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일까? 왜 멈췄어? 잘 모르겠어요. 멈추지 마. 네. 잡아. 영가가 아닌 그녀의 의지였음을 확인한 윤도령은 의식을 재개시키고 그녀도 마음을 다잡은 후 의식에 집중하는데 윤도령은 그녀가 반응할 수 있도록 신령의 기운을 더했다. 그 순간 이전과는 달리 작은 반응을 보이고 그녀의 반응을 확인한 윤도령은 또 다른 무구로 반응을 보인 영가를 밝혀내려고 하는데 하지만 이내 사라진 그녀의 반응. 그 모습에 윤도령은 의대를 통해 다시 한번 영가의 존재를 확인했다. 의대의 기운과 함께 영가를 자극하는 윤도령. 그녀도 조금씩 반응을 보이고 잠시 후 힘차게 뛰어오르는 그녀. 이번에는
그녀의 의지가 아닌 영가의 반응인 걸까? 뭐가 와서 이렇게 뛰어? 무슨 느낌으로 뛰어? 여자, 뭔 여자? 재혼 여자. 젊은 여자. 왜? 좀 풀어달라고. 풀어달라고? 어디에 묶였는데? 나무. 나무에 묶였어? 네. 그 여청춘의 망자가 나한테 이것도 하게 하고 저것도 하게 하고 남자도 만나게 하고 결혼도 못 가가지고 남자 만나라고 하고 결혼만 하라고 이렇게 하는 조종하는 그 여자 망자야? 응? 너 여기 왜 있는데? 한 좀 풀려고. 왜 하필 진예원한테 왔냐고. 들어가기가 쉬우니까. 나도 옷 줘. 옷? 지금 지고 있는 게 뭐야? 이거 말고. 그러면 저기 가서 옷 골라. 자, 정확히 말하고 가자. 자, 여청춘 여기 진이한테 뭐 있냐고. 술도 먹고 연애도 하고 사람도 꼬시고. 애를 갖다 쓰레기로 만들어놨네. 내가 아니니까. 어디서 왔어요? 장산나무 근처. 이제 여기 안 있을 거야? 못 보내. 어? 못 보내. 왜? 내가 오래됐는데 더. 뭐보다? 훨씬 더 세월을 많이 살았으니까. 자, 도발하는 영가의 행동에 다시 진행되는 의식. 정체가 드러난 영적 존재는 윤도령을 향해 더욱더 도발하듯 반응하는데 긴 시간 그녀를 장악해온 자신감을 표출하는 듯한 영가의 반응에 윤도령은 또 다른 무구를 준비하고 윤도령의 무구를 확인한 그녀는 돌연 두려움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반응을 확인한 윤도령은 부적을 통해 다시 한번 그녀의 기운을 확인하고 부적의 기운을 느낀 그녀는 극도의 공포를 호소하는데 그녀는 왜 갑자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걸까? 그녀에게서 떠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영적 존재. 하지만 윤도령이 다가오자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퇴마를 거부하는 영가를 제압하기 위해 강하게 압박하는 윤도령. 그러자 그의 의식을 견디지 못하고 영적 존재는 결국 퇴마의 길을 선택하는데 하지만 그녀에게는 많은 영가가 감지된 상황이기에 윤도령은 지체하지 않고 의식을 이어나갔다. 그러자 돌변하며 자신을 드러내는 또 다른 영적 존재. 애기들. 좋아. 누구야? 애기. 어디서 온 애기? 절에서 절에서 왜 왔어? 거기 있길래 애기 옷. 응? 사탕도 너 혼자 아니잖아. 몇 명? 3명. 바른 말. 다섯 명. 5명. 무당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왜 여기 와서 헤매? 내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준대? 저는 세 번째예요. 주장 나와. 이번에는 그녀에게 가장 고통을 준 영가를 퇴마하려는 윤도령. 하지만 윤도령의 의식에도 반응하지 않는데 그 순간 또다시 반응하는 그녀. 영가의 기운을 확인한 윤도령은 퇴마를 위한 부적을 준비했다. 저예요. 뭐야 너는? 남자. 네가 주야? 같은 가족이라. 같은 가족이라서? 그럼 네가 나머지 4명 다 끌고 왔어? 애 있으니까 알아서. 엄마예요, 엄마. 응. 아들. 이게 본인이 주면 가족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저번에 알아봤는데 안 놀아주고 그냥 뭐라고만 하고 애기 가라고만 하고
이상한 테스트만 하고 오늘은 애기 옷도 입고 아무것도 안 주고 옷도 입고 사탕도 있네. 오늘은. 그게 약 올렸어. 근데 애기들이 이렇게 5명씩이나 여기에서 머뭇거리면 여기 언니가 누나가 힘이 들지 않을까? 근데 내가 데리고 온 거 아닌데 그래도 넌 왔잖아. 그때 잘 못 해줬으면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이러고 장난칠까봐 선생님은 이거 준비했으니까. 안 약 올릴 거예요? 네, 진짜예요? 보내줄 거예요? 안 약 올리고 갖고 가야 돼요? 좋게 받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옷이 스스로 떠나겠다는 의지를 밝힌 아기 영가를 보내기 위해 의식은 재개되고, 하지만 아기 영가는 그녀에게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퇴마 의식에 난항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사례자가 자꾸 뛰다가 도중에 눈을 떠요. 그리고 나를 한번 보면 멈추더라고요. 스스로가 좀 이 영을 끌어올리는 걸 즐기고 있지 않나. 사실은 조금 충격적이었던 게 우리 사례자는 굿도 처음이고 이런 큰 솔루션도 처음인데 옷을 받아가려고 왔다. 내가 주장이 아니다. 선생님들만 쓸 법한 그런 용어나 단어를 스스로가 그런 알고 있는 지식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에 100%를 끌어낼 수가 없었던 게 아닐까. 부적에 쓰는 경면이 아니라 이번에는 제가 말피를 준비해서 손에다가 묻히기도 했고 말피를 그린 부적을 태우기도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입질을 하거나 반응을 하는 걸 보고 거기서는 조금 알았어요. 아, 온전히 네 정신만은 아니구나. 너가 끌어올리고 있는 거구나. 나 빠져나가지 못할 거라는 거를 알 거. 그리고 들켰다라는 거. 무서웠던 것도 있을 거고 아기가 와서 자기를 무시하고 테스트만 하고 방치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다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원혼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또 그런 행시만 하고 자기가 버려지거나 방치가 될까 봐 이제 그런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녀에게 존재하는 많은 영가를 퇴마하기 위한 의식은 계속되고, 또다시 무구에 반응하는 그녀. 이번에는 어떤 존재가 반응하는 걸까? 막걸리. 응? 막걸리. 누군데? 누구? 할머니, 뭔 할머니? 친할머니 엄마, 안 줘. 할아버지. 무슨 할아버지? 아빠 쪽에 할아버지. 그래, 신가잖아. 주태백이. 어? 주태백이. 할머니도 안에 있으니까. 왜 계세요, 여기 본인은? 술이 너무 좋아. 술이 그 죽어서 좋다. 술. 이 아빠가 맨날 술을 그렇게 갖다 주는데 나 없고 막걸리를 그렇게 수련자로 거기에 있다가 여기에 있다가 왔다 갔다. 영가의 장난에 다시 부적을 사용하려 하자 침묵하는 그녀. 가실 거예요? 할아버지 옷 하나, 할머니 옷 하나, 조상 옷복세까지 갖춰드렸어요. 여기 할아버지는 혼자 오셨어? 혼자 왔지. 혼자 왔어? 네. 그 할머니 화가 많아, 화가. 옷 받아 가실 거예요? 갈게요. 한 잔 먹고. 예,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감사합니다. 과연 영가는 자신의 약속대로 그녀의 곁을 떠날 수 있을까? 잘 가. 가볼게요. 술에 대한 한을 해소하자 만족감을 드러내는 할아버지 영가. 그는 자신의 약속대로 그녀의 곁을 떠나기 위해 윤도령의 안내에 따라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찾아가는데, 그 순간 영가의 기운을 감지한 윤도령은 또다시 부적을 사용하고 결국 영가는 숨겨왔던 자신의 존재를 들키고 말았다. 퇴마에 저항하는 영가를 강하게 압박하자 견디지 못하는 영적 존재. 마침내 그녀에게서 떠나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에게 숨으려고 하는 영가들의 반응에 윤도령은 자신의 기운을 담은 부적과 무구로 다음 의식을 이어나갔다. 억울해서 못 가, 억울해서. 언니, 이거 할머니 옷.
할머니 옷이에요. 이 할머니도 너무 나랑 많이 싸웠어. 내가 죽기 전에 지도할 겨 아는데도 걔는 모르는 척해. 내가 걔는 가만 안 둘 거야. 나쁜 여자. 할머니 왜 내 목숨실에 끊으셨습니까? 아들이 와서 너무 화가 나서 우리 집은 다 자살로 갔어. 자, 진예원이 여기 많이 힘들어해요. 이제 나오셔야지. 그래 가자. 이제 안 아프게 하세요. 여기서 이제 그만 아프게 해요. 윤도령은 손녀를 위해 퇴마를 약속한 할머니 영가의 뜻에 따라 조용히 영가의 마지막을 인도했다. 처음에 물고가 터진 게 있었을 거예요. 어떤 조상 영이 들어오기 전에 이 친구의 기문을 열었다든지 머리에 백해를 자극했던 무언가가 있는데 그 무언가가 이 집에는 신벌전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을 앗아갈 정도로 큰 문제였기 때문에 조상 오고 할아버지 오고 할머니 오고 애기도 아까 쥐가 왔다가 따라오고 이런 식으로 앞에서 보는데 목에서 스물스물 이제 양 냄새가 올라오는 걸 제가 느껴서 저는 사실 이 농약과 제초제로만 생각을 하고 이제 자살을 했기 때문에 자살령을 빙자하기 위해서 제가 목을 감아서 이제 끌고 가서 입구에다가 놓은 건데 우리 집에는 자살한 영이 많다라고 스스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집에는 신벌도 있지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은 그런 지뢰벌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들고 있으니까 그냥 몸이랑 그게 다 그냥 돌아요. 움직여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했죠. 가만히 있는데 그냥 저절로 되더라고요. 꿈에서도 보이고 실제로도 눈앞에서 뛰어다니고 5살 때도 있고 7살 때도 이렇게 점점 모습이 볼 때마다 변해가지고 너무 많아요. 친할머니의 할머니, 친할머니의 엄마 매일 마셨죠. 2병 있으면 2병 먹고 있으면 더 먹고 그냥 있는 대로. 할머니 쪽은 다 자살로 갔다고. 그래서 친할머니도 걱정을 했죠. 자살도 대물림이 되는 거라고. 전부 다 자살로 가셔서. 퇴마의식을 마치고 그녀에게 존재하는 조상영가를 위해 이어진 군웅의식. 그녀에게 오랜 시간 부정한 영향을 줬던 조상들인 만큼 강한 기운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는데 군웅의식 이후에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영가를 확인하려는 윤도령. 그러자 그녀는 다시 반응을 보이고 과연 어떤 영가가 남아있는 걸까? 어때요? 이거 들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자꾸 보여요. 옷 한 벌 갖고 싶다고. 옷 한 벌 가지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본인 느낌에? 네. 그러면 친할아버지야? 네, 좀 훨씬 나아진 느낌이.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눈이 되게 뿌였는데 확 튀어요. 튀어요. 일단 본인 말대로 이 할아버지 남자 옷을 가지고 내가 할아버지가 옷 한 벌을 받아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이면 본인도 답을 해줘야지. 네. 친할아버지 영가를 떠나보내기 위해 직접 의식을 진행하는 그녀. 그리운 손녀를 만났지만 다시 헤어져야 하기에 더욱 미련이 남는 영가를 위해 그녀는 예의를 갖춰 이별을 고하고, 하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남아있는 조상들의 기운을 감지한 윤도령은 준비한 무구와 의대를 이용해 영가들을 차례차례 떠나보내는데 영가들의 한처럼 단단히 묶인 무구를 그녀가 풀어내자 쌓였던 영가들의 원한도 풀려나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존재하는 작은 부정까지 소멸시키기 위한 윤도령의 노력에 그녀도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이번에는 윤도령이 그녀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시간. 어린 나이부터 알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방황한 그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려는데 지금까지 쌓여있던 자신의 한을 분출시키며 결국 눈물을 보이는 그녀. 의지할 곳 없이 홀로 감내해온 그녀의 모습에 윤도령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이제 그녀는 모든 고통에서 해방된 걸까?
초반에 거의 대부분 중요한 조상들이나 이 아이한테 문제가 됐던 조상들은 거의 다 잡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로 이제 군운까지 풀었고 격해짐도 없었고 굉장히 모든 증상들이 완화가 됐었단 말이에요. 정말 진짜 그야말로 조상들의 가시손이 줄기 뻗어 가지 뻗어 이 아이를 잡고 있었던 게 정말 큰 요인이었던 거죠. 이 옷의 주인이 누군지를 느껴보고 만약에 할머니다 할아버지다 뭔가가 영감이 뜨면 그분들의 한서림을 스스로 한번 느껴보고 단문도 드려라. 좋은데 받아서 가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네 마음속에서 주거니 받거니가 다 되면 내 스스로 갖다가 던져라. 내면에서 스스로가 버릴 수 있게끔 그 환경을 만들어준 거죠. 아무것도 몰랐던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 내재된 그 원한도 무시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귀신에도 한이 있고 인간에도 한이 있다. 마음에 하나 남은 거, 나. 내면에 또 다른 나. 이 안에 세월에 묻고 묵은 그거를 풀자라고 해서 이제 직성풀이를 시켰던 건데 오히려 조상이 왔을 때보다 더 서럽게 울었고 더 격하게 울었어요. 늦은 밤까지 솔루션은 계속되고 이제 그녀를 향할 작두심령의 응답을 받기 위해 윤도령은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날선 작두에 올라서는데 과연 그녀를 향한 작두심령의 바람은 무엇일까? 학창 시절부터 피지 못하는 꽃이 되고 인간에도 한이 많고 조상 귀신에도 한이 많아서 너 오고 갈 데가 없었던 너희 가중의 만조상들 우리 자손에게 다가와서 가시손이 되고 내 자손을 오냐다 정신병을 만들어 놓고 수문병을 만들어 놓고 귀신병을 만들어 놓았노라. 그래도 오늘날에 너냐 망구둥찌기 도구둥찌기 잘 풀어냈고 네. 남들과 다르지 않은 일상을 살 수 있겠냐? 네, 내 인생 찾아서 너냐다 앞으로 열심히 달릴 수 있겠냐? 네 있습니다. 너냐다 앞으로 오냐다 차차 연차 올라갈 수 있게끔 장군님들이 도닥한다. 너냐다 사면장단 지하다 속에 춤 한번 춰보자시. 그녀에게 고통보다 희망의 날이 계속될 것이라는 심령의 약속에 그녀도 감사함을 전하고 윤도령은 그녀에게 더는 부정한 기운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결계했다. 안 갑니다. 못 가요. 기운은 있죠. 하지만 빌고는 살 수 있습니다만 빌어 가야죠. 스스로가 집안 자체에도 벌이 있고 업이 있고 이 친구도 그런 이제 기운에 놀아났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빌고 살아가는 것이지 무당이 절대 될 수는 없다. 절대로. 마지막으로 그녀를 위해 선물을 준비한 윤도령. 부적에 자신의 기운을 더하며 다시 한번 그녀의 안녕을 기원하는데 항상 소지하고 다니면서 네. 뭔가 제2의 제3의 네. 내가 올 수 있는 것들을 좀 사전에 방지를 하고 항상 이게 내 몸을 좀 지켜준다는 생각으로 잘 소지하고 다녀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고생했어. 힘들었죠? 힘들었지? 네, 힘 빠지지? 드디어 자신을 올가맨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 그녀. 잠시 후 살해자의 달라진 모습이 공개됩니다. 살해자는 솔루션 이후에 몸 상태가 어떠세요? 이제 잠도 잘 자고 수면제 없이도 잘 자고 되게 활발해졌어요. 모든 게 좀 밝아지고 성격도. 들린다거나 뭐 보인다거나 이런 영적 증상은 많이 나아졌어요? 네,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 제작진에게 솔루션 이후 꿈을 꿨다고 했는데 어떤 꿈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따라오던 남자 귀신인데 자꾸 데려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칼 베는 소리가 들리더니 팔다리가 다 잘려갖고 피바다처럼 돼 있었어요. 아무래도 뭐지? 그쵸. 정말 좋은 건데 나를 정말 따라다녔던 어떤 영가나 조상의 팔다리가 네. 더 이상은 나에게 가시손이 되지 않고 따라들고 묻어들지 않게끔 이제 쉽게 말하면 팔다리를 다 잘려놨으니 뭘 어떻게 하겠어요. 힘을 꺾어 놓은 거고 정말 이번 솔루션이 정말 잘 된 것 같다라는 암시를 해주는 꿈의 내용 같아요. 정말 좋은 꿈입니다. 피가 쏟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쵸. 네.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윤도령 선생님은 이번 솔루션에서 말피와 고를 이용해서 어느 때보다 좀 강력하게 테마를 진행을 하셨는데요. 테마 의식을 강하게 진행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를 도발을 하더라고요. 늘 평소에 그 들린다고 했던 환청 속에 어떤 여자, 그리고 아이, 네. 이런 이제 존재들이 이제 솔루션 중에 굉장히 많은 도발을 했고, 신의 마음이 확 서는데 귀신이 갑자기 도발을 하고 이러니까 저도 모르게 원래는 말피를 쓴 적이 없어요.
근데 말피를 통해서 테마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말피를 쓰니까 우리 살해자한테 실려있던 영적 존재가 자지러지기 시작한 모습을 보고 아, 이유가 있겠구나 라는 정말 즉흥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그 강력한 테마가 계획적인 게 아니었어요. 솔루션에서 윤도령 선생님이 어머니의 잘못된 태송 문제를 거론하셨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말도 안 되는 태송 절차 없이 신당을 그렇게 정리를 한 거에 대해서 신명의 벌전이 컸고 장군님의 벌전도 굉장히 컸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자손을 사실 친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신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네가 잘못한 게 뭐야? 신을 받았냐? 태송을 했냐? 근데 왜 고통은 네가 받고 있어? 그쵸. 응? 이 당사자가 누구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고 가다 보니까 결국은 삼촌도 거론이 됐을 거고 우리 어머니도 거론이 됐을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된 거죠. 어머니는 왜 법당을 의식 없이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그렇게 정리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집안 어른들이 반대가 심했어요.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도 현재 지금 고통받는 게 있으실까요? 느껴진다거나. 느낌으로 우리 아저씨가 뭘 하려고 한다 그러면 당신은 그거 하면 안 돼. 절대 하면 안 돼. 큰일 나. 그럼 그게 또 맞는 거예요. 그럼 그 느낌이 오는 것 같아. 느낌이. 신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앉을 실력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제 가리를 좀 잘 잡아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좀 주장이 내세워서 좀 확실하게 좀 해가면 되는데 애삼촌도 제가 볼 때는 그저 그렇고 어머니도 그저 그렇고 그러니까 이 신들이 갈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갈 자리가 없으니까는 자꾸만 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또 따님을 자꾸 건드리는 것 같고 그래서 문의를 할 때는 아이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이 가정을 위해서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선생님하고 같은 의견인데요. 예원 씨 같은 경우는 윤 선생님 신명에서 이제 많이 보듬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어머니랑 외삼촌 두 분이서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판단을 내려요. 내가 애초에 어머님을 같이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도 그 이유였고 삼촌이 현재 하고는 정리는 안 했지만 방치가 돼 있다는 것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삼았던 부분인데 예원 씨는 뭔가가 마무리가 된 듯해서 한시름 났지만 네. 어머니와 삼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스터리예요. 어른들의 문제도 막연하게 이렇게 방치할 건 아니기 때문에 깨끗하게 절차 밟아 정리를 하는 게 어떠냐라고 의논이라도 해서 어른들이 조금 이런 거를 길잡아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살해자는 이번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무당이 아니라는 것이 판결이 되어졌잖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좀 생소하긴 했는데 되게 그래도 편했어요. 그래도 계속 그쪽으로 안 해도 되니까 생각을. 이번에 갔다 와서 얘기 들어보고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무당이 나와서는 안 된다. 뭐 무당이 없다. 이런 소리를 듣고 왔다더라고요. 그래갖고 한편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다행이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잘못한 거 속고 대제를 해야겠죠. 쉽지 않은 솔루션을 해주신 윤도령 선생님과 힘든 과정을 이겨낸 살해자님 두 분 모두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도령 선생님께서 살해자에게 당부해 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 거는 아픔일 수 있지만 다 버리고 네. 지지 마. 내가 상대하는 게 귀신이든 신이든 사람이든 지지 마요. 네. 다 이겨낼 수 있어. 네. 내가 이번에 테마하고 솔루션 하는 거 보니까 이겨내겠더라.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강해요. 정신은. 다행히.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강해요. 앞으로 이게 큰 수술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수술보다 중요한 건 사후 관리야.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봐야 되고 네. 우리 살해자도 앞으로 더 살 길이 많으니까 꾸준하게 선생님이랑 의논공론하면서 앞으로 잘 닦아가고 뒤려가고 아까 차후의 문제점이라고 얘기했던 것도 차차 해결이 된다고 하면 더없이 좋을 것 같으니까 상처받지 말고 힘내면서 갑시다. 저는 이제 못했던 공부 자격증 그거를 한번 따보려고 공부 중이에요. 아유 고맙네. 자격증. 동물을 좋아하니까 반려동물 쪽 훈련사 자격증 따서 그쪽으로 취업하려고. 젊은 나이에 겪게 된 영적 고통으로 그 나이에만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살아온 살해자였는데요.
그동안 펼치지 못한 자신의 꿈을 찾아서 건강하고 성숙한 인생을 살아가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러셨어요. 고맙습니다. 글문도사의 노력으로 진행된 이소진 살해자의 퇴마 솔루션. 이를 통해 그동안 겪어왔던 영적 고통의 원인이 밝혀지게 되었는데 과연 솔루션이 끝난 후 그녀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미스터리 서클에 도움을 요청하셨던 이소진 살해자의 솔루션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살해자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오면서 평범한 일상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과연 솔루션 후에는 어떻게 달라졌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소진 살해자님은 솔루션 후에 좀 어떠셨는지. 지금 집중력은 되게 좋아졌고요. 밤에만 이렇게 운전 알바 했었는데 지금 낮에도 알바 밤낮으로 일하고 바쁘게 살고 있어요. 정신이 없어요. 네, 좋아. 네. 그럼 원래 약 30년 정도 가까이 네네네. 복용하셨었잖아요. 지금도 약 복용을 혹시 하고 계시는지? 약은 아예 끊지는 못했는데요. 이게 밤낮을 일하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조금 없어지면서 좀 우울한 것보다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거에 좀 내가 일하고 이런 거에 조금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들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다행이네요. 약 네. 천천히 줄여가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이소진 살해자를 위해서 글문도사 선생님께서 힘써주셨는데요. 특히 글문도사 선생님께서는 첫 솔루션임에도 불구하고 이소진 살해자의 진단 때는 참석하지 못하셨던 터라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라서 우리 소진 씨를 보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밤에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을 좀 치료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한 거대로 우리 소진 씨가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솔루션을 보면서 저도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네. 특히 글문도사 선생님의 공수에 눈물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눈물을 보인 이유가 있을까요? 아픈 기억들이 딱딱딱 머릿속에 이렇게 스쳐 좀 지나가면서 그게 조금 마음이 많이 아파서 울었던 것 같아요. 이번 솔루션을 진행하면서 글문도사 선생님께서 특별하게 준비했던 무구들이 조금 많이 인상적이었어요. 눈길을 네. 좀 많이 끌었는데 그렇게까지 준비를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벽면 주사를 좀 해서 결계를 좀 한번 치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제 종이 인형 같은 경우에는 수정기에다 제가 이제 빠뜨려 봤거든요. 빠진 조상은 나쁜 조상인 거고 위에 뜨는 조상은 괜찮은 거고 그래서 빠진 조상을 건드려서 소진 씨에게 끼어든 나쁜 것들을 좀 한 번씩 훑어서 좀 정리를 좀 한번 해준 거예요. 정식으로 이렇게 영적 의식을 한 것은 처음이라 긴장하지 네. 않았어요? 긴장보다는 뭐지? 약간 잘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약간 멍했다 그래야 되나 좀? 제가 손을 많이 잡아줬잖아요. 네. 잡고 있는 거 봤어. 많은 조상으로부터 네. 내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라는 거를 솔루션을 네. 통해서 알게 네. 됐어요. 어땠어요, 기분이? 저는 그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저한테 그런 거가 있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렇게 많이 있을 줄은 정말 몰라서 진짜 놀랐어요. 하면서 정말.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소진 씨를 위해서 글문도사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주세요. 소진 씨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렸을 때 트라우마는 다 어저께까지도 다 과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사랑이 많이 그립고 또 애정이 많이 결핍되고 가정에 또 이렇게 결손이 많고 그러니까 번님대도 있어야 되고 또 누군가 멘토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는 언제든지 나를 찾아주면은 네. 항상 우리 소진 씨의 힘이 되어주고 같이 용기 내고 힘내서 살 수 있게끔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소진 씨도 네네.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는 지금 이 마음 변치 말고 그냥 엄마랑 둘이 사니까 지금 엄마가 치매셔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세요. 그래서 엄마 계시는 날까지 그러고 돌아가셔도 혼자 꿋꿋하게 살 수 있도록 선생님이 마음가짐을 있잖아. 네, 선생님도 계시니까 선생님한테 의지하면서 제가 더 건강하고 열심히 살도록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신을 위한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가기를
미스터리 서클이 응원합니다.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